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런 캔디 노래처럼요. 정말 버티자 버티자 그런 심정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트욘세, 트로트계의 비욘세라는 아하. 거죠. 트돈나, 트로트계의 마돈나. 그 얘기는 뭐냐면 노래 가창력이면 가창력, 외모면 외모 다 갖춘 분이에요. 네. 숙행 씨인데요. 아. 그렇게 다 갖춘 분이 한 19년 무명이었어요. 어떻게 19년 무명이었냐. 네, 이분 알아요, 전에. 아, 네. 네, 처음에 10년은 일렉트로닉 그룹이라고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미켈이라는 그룹을 했어요. 여기서 네. 뭐 키보드도 치고 기타도 치고 플룻도 불고 근데 10년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워낙 이 가창력은 뛰어나니까 이제 방향을 바꿉니다. 트로트로 아하. 전향을 해요. 네. 그런데 트로트로 전향하고도 또 9년을 무명이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래하고 싶어. 난 가수 될 거야. 네. 더 잘 될 거야. 이 마음을 놓지 않고 여태까지 끝까지 달려왔고 네. 요즘엔 뭐 너무 잘 나가고 있죠. 네. 숙녀분의 나이를 공개하는 건 실례입니다만 숙행 씨가 올해 나이가 42살인데요. 무명 생활, 무명 기간이요. 무려 19년입니다. 거의 인생의 절반을 무명 시절을 보내는 그런 서름,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무명 시절 고생을 떠올리며 부른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들지 마 운명아 비켜라 이 먼 빛께서 행차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며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며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와도 잦은 그림자 바람은 밀리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 찬대 자 괜찮아 나 정도면 반전 매력이 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뭔가 목소리가 좀 가냘프고 미성일 것 같았는데 마치 소찬희 씨처럼 파워가 있습니다. 네, 숙행 씨 목소리 굉장히 파워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군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군대에서라든가 행사장에서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는 것인데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년을 무명으로 살았다는 게 너무나 참 놀라운 사실인데 네. 숙행 씨가 너무나 그 힘드니까 무명이니까 돈이 안 벌리잖아요. 그래서 소속사도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단적인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분들은 행사장을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행사장까지 갈 기름값은 있었는데 거기서 기름값이 다 떨어져가지고 돌아 나올 기름값이 없었다는 거예요. 걸어서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아유, 세상에. 본인한테도 돈이었고 소속사 대표한테도 돈이었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다. 네. 너무 힘들어서 이름 때문에 그런가? 이름을 바꾸면 혹시 좋아질까 싶어서 이름을 젤라라고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젤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했을 정도로 너무나 고생하면서 19년을 버틴 끝에 네. 요즘에 빛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저 옛날 얘기를 그저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름을 바꿀까 고민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물론 다 한다고 하면 또 과장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세요. 정말 송대관 씨 노래처럼 쨍하고 했던 날이 이제 왔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이 트롯 경연대회 출연을 할 때는 이제 예선 2주를 남겨놓고 본인이 이제 출연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나름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버텨보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을 알아봐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트롯 경연대에서 이제 그 최종 6위로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잘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현재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있어서의 그 무명의 서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당당히 어떤 그 메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이야.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 사우나 매니아라고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사우나 매니아인데 그동안에는 무명이라서 아주 편하게 가가지고 사우나를 했는데
지금 얼굴이 알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봐서 이제 사우나도 못 갈 그런 상황이 됐다. 아이고, 이 행복한 고민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늘 마이너스 통장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에도 약간 이제 좀 쌓이기 시작했고 아하. 핵심적으로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뭔가 좀 명품 백을 선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네.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 상황을 알고 2개를 골라줬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일시에 결제를 할 정도까지 됐다라고 하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 숙행 씨가 지금처럼 쨍하고 해뜨기 몇 년 전쯤에요. 참 인생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영탁 씨하고 듀엣곡을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역주행식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대와 나 단둘이 가까이서 남 몰래 입맞춤 할까 아이쿠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져요 아이쿠 이를 어째요 기분이 알싸하니 날씨도 정말 좋네요 아 사랑의 벚꽃놀이로구나 영탁 씨하고 숙행 씨 모두 지금 저 때 당시는 상당히 지금보다 앳돼 보입니다. 근데 두 분이 어쩌다가 듀엣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저 듀엣곡 이름이 이제 사랑의 벚꽃놀이인데 영탁 씨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트로트 활동을 시작하면서 발매한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숙행 씨는 이제 영탁 씨의 첫 트로트를 함께 도와준 은인 같은 존재인데 이제 영탁 씨가 얘기를 하기로 내가 트로트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듀엣곡을 불러준 고마운 동료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도와주기가 쉽지 않은데 은인 같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 때 저 노래가 정말 인기가 많아서 영탁 씨가 저 노래로 각종 지역 축제에서 섭외 영순위로 꼽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 때 당시는 영탁 씨도 지금의 인기를 누리기 훨씬 전이잖아요, 홍종선 기자님. 전일 뿐 아니라 계속 발라드 그룹 하면서 발라더로 성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또 방향을 바꿔서 처음으로 트로트 가수로는 신인 시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먼저 활동해온 선배가 기꺼이 듀엣곡을 해줬고 근데 굉장히 마음이 당찼더라고요. 이 영탁 씨가 우리 이 장범준의 벚꽃 엔딩 누를 수 있는 트로트를 만들자. 그래서 사랑의 벚꽃놀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남한테 도움을 주고 이 굉장히 숙행 씨가 잔정도 많다 그래요. 또 송가인 씨하고도 나이 차이가 있지만 송가인 씨가 한 7살이 어리지만 또 둘이 굉장히 절친인데 왜 절친이냐면 네. 두 사람이 성격이 아주 비슷하다고 그래요. 내숭 없고 솔직하고 화끈하고 말하자면 이 텔레비전에서 보는 모습과 텔레비전 바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숙행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네 그렇게 이미지 관리 안 하면 좀 불리하지 않아?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솔직한 게 최선이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워낙에 성격도 좋고 하다 보니까 주변의 후배 가수들 이렇게 영탁 씨, 송가인 씨 다 함께 이렇게 또 어려운데 이제 트로트가 요즘은 각광을 받지만 네. 어려운 어떤 장르를 하는 분들은 서로 굉장히 또 사이가 좋거든요. 또 그 중심에 숙행 씨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숙행 씨 나이 정도면 보통 이제 뭐 제2의 전성기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지금 제1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열정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라서 밤늦게는 안 돼요 여자라서 술 취하면 안 돼요 여자라서 말 좀 하면 안 돼요 안 될 게 그리 많아요 내가 여자라서 여자라서
저 함성은 시청자분들이 아주 그냥 감을 잘 잡으실 것 같습니다. 누군지. 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숙행 씨가 저런 함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군통령이라고 이름이 네. 불리는 거죠. 별명이 트욘세 트돈나인데 네. 두 명 다 이제 그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춤도 잘 추고 그렇죠, 노래도 네. 잘하고 대표적인 섹시스타로 유명한 분들인데 네. 그러한 이름으로 불릴 정도면은 한국에서 숙행 씨가 네. 곳곳에서 뭔가 좀 남심을 유혹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또 숙행 씨도 굉장히 시련이 많았는데 네. 목소리도 아까 저 생각 외로 허스키한 목소리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저 목소리도 바뀐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아. 원래 저런 목소리가 아니었는데 좀 더 그랬군요. 가는 목소리였는데 아. 목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트로트로 전향하고 나서 그래서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바뀌면서 아마 가수가 목소리가 바뀌면 굉장히 상처가 크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절을 겪어내고 굉장히 마음속에 단단한 내공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렇게 밝은 또 전성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숙행 씨가 19년 무명 생활을 끊고 이제 빛을 봤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인생의 동반자도 생겼을까? 최단미 변호사님. 숙행 씨가 결혼은 자신의 관심 순위에서 바뀌다. 어. 그리고 나는 남자보다는 음악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네. 다만 정 많고 순수한 남자라면 언제든지 오케이다. 언젠가는 인연을 만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여지를 뒀습니다. 근데 숙행 씨 42세라고 하는데 정말 날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몸매 관리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잘 먹고 열심히 걷는 게 전부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지만 평소에 필라테스도 하신다고 합니다. 아하. 숙경 씨 앞으로 또 그 열정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버티자는 심정으로 오늘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달샤벳의 수빈 씨, 이제는 솔로로 달수빈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이죠. 네. 사실 달샤벳이 언제 데뷔했나 생각해보면 2011년에 데뷔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2017년에 이제 계약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체 수순을 밟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빈 씨가 달수빈 씨가 솔로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달수빈 씨가 작사 작곡 능력도 있고 굉장히 실력이 그래요? 있어요. 그런데 마땅한 기획사를 잡지 않고 어떻게 보면 혼자 1인 기획사를 차렸는데 그래도 멋지네요. 1인 기획사에도 조그마한 오피스텔이라도 얻거든요. 네. 그런데 작업실을 차렸는데 작업실이란 거는 뭐 사무도 보지만 작사 작곡하는 곳이에요. 그곳을 어디다가 사무실을 차렸느냐? 바로 자신의 방 네. 한켠에. 왜 아하. 그랬냐면 그 사무실 작업실 월세 낼 돈도 없었던 아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네. 지금 그러면서 요번에 미스백에서 힐링 예능이죠. 아픈 또 과거사, 가정사도 네. 고백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빈 씨가 고백한 아픈 과정사 대체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원룸에서 살 때 우리가 냉장고 그리고 행거 그렇게 딱 2개랑 우리 4명이 누우면 방이 끝났잖아. 고시원 월세가 끊겨가지고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니까 그냥 24시간 한 햄버거 집 같은 데 가서 그냥 커피 하나 시키고 거기서 자고 그러다가 진짜 한번 씻어야겠다 싶으면 이제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씻고 막 그랬었어요. 엄마는 저하고 아무튼 딸하고 엄마의 관계가 아니라 엄마의 남편이 저고 저의 남편도 우리 엄마고 나의 언니고 엄마의 언니도 나고 동생이고 친구고 그냥 피고 그냥 하나예요. 나 너무 부끄럽다, 내가. 나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도 내 안에서 가끔 울컥울컥 올라오는 불만이나 그런 마음들이 지금 내가 너희들을 오늘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거의 백지영 씨가 오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빈 씨의 나이에 비해서 참 많은 이 우여곡절을 겪었네요, 인생이.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엄마 동생들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빈 씨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원래는 내 가족이 원룸에 살았는데 그나마 좀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할 수 있었고 동생들 학비도 대주면서 거의 뭐 가장 같은 것들을 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같이 밥 먹는 것만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힘든 생활을 버티게 좀 원동력, 힘은 뭐였을까요? 홍정선 기자님. 네, 사실 이제 그게 결국 가족이죠. 음. 네, 가족이고 또 하나는 팬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지금 달수빈 씨한테 있었던 거는 지금 우여곡절 겪었지만 곁에 팬들이 있어줬고 그리고 지금 가족, 지금 굉장히 화목해 보이잖아요. 그 가족들이 있어서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수빈 씨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또 실력 믿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네.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네요. 세상에 수빈 씨가 든든한 아빠 역할을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마음 다 떨쳐버리세요. 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이스트롯에서도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습 여러분께 선보였던 그런 수빈 씨입니다. 앞으로 당찬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계속해서 보여주시기를 기원해보고 뉴스파이터도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